저는 라시드 알 누아이미 중령입니다. UAE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 푸자이라 항만 합동작전본부의 방위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3개월 전 한국과의 특별 방위협정을 체결했고 저는 이 협력 프로젝트의 현지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푸자이라는 우리 국가의 보석과도 같은 항구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위치한 이 전략적 요충지는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이며 단 하루만 마비되어도 전 세계 유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기술을 도입해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푸자이라의 밤하늘은 별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막의 밤은 항상 특별합니다. 낮에 타오르는 열기가 가라앉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순간이 좋습니다. 중령님, 일몰 보고입니다. 상황실 문이 열리고 김태훈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파견된 포병 전문가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포대장입니다. 우리의 협력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화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떤가, 김소령? 우리의 사막 날씨는 적응되었소? 네, 중령님. 다만 낮과 밤의 온도차가 30도 넘는 건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 포신 열팽창 개수도 재조정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군인들의 섬세함과 정확성은 항상 놀랍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정밀함은 우리 UAE 군에게도 큰 배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상황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푸자이라 항만의 모든 선박과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평화로운 저녁, 정상적인 해상 교통 패턴이 보였습니다. 항구 교통 상황은 어떤가? 정상입니다. 통상적인 선박 움직임만 있고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비상등이 붉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령님, 선박 관제센터에서 비정상 패턴 감지했습니다. 하상 경감이 급히 무전을 보내왔습니다. 그는 푸자이라 항만의 선박 교통을 관리하는 우리 해안경비대 소속입니다. 저는 즉시 대형 모니터로 다가갔습니다. 푸자이라 연안의 작은 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10개, 20개, 그리고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위치 신호는? 제가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모두 위치 송신기를 끄고 있습니다. 하산의 목소리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선박 위치 자동 송신 장치를 끄고 접근한다는 것은 민간 선박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타지 않는 원격 조종 보트 패턴입니다. 중령님, 유수프 상사가 보고했습니다. 그는 드론 및 무인 보트 감시 전문가로 우리 부대의 기술적 핵심 인물입니다. 작은 보트들이 느린 속도로 무리지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들이 쓰는 공격 방식과 유사합니다. 전 병력 1급 비상, 합동작전 가동. 제 명령에 상황실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화면이 전술 모드로 전환됐습니다. 파티마 대위, 항만 방공은 자네가 맡아. 파티마는 우리 UAE 방공부대의 유능한 대위로 한국에서 도입한 천궁2 미사일 시스템을 운용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중령님. 이미 발사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김소령, 자네는 배후 2개 진입로를 막아주게. 천무의 진가를 보여줄 시간이요. 김소령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령님. 로켓 포대는 이미 배치 중입니다. 모니터상의 점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다 위에서 다가오는 작은 파도 같았습니다. 민간 선박들은? 제가 물었습니다. 모두 대피 명령 전달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아직 항로에 있습니다. 하산이 답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딜레마였습니다. 민간 선박을 공격 보트로 오인해 공격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민간 선박과 적의 무인 공격 보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모든 민간 선박에 즉시 항로 이탈을 지시하라. 2분 내로 응답 없는 모든 선박은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상황판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중령님, 드론 감지됐습니다. 낮게 날아오는 드론대가 해안선을 넘어옵니다. 정확히 제가 우려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바다에서의 무인 보트 공격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고 진짜 위협은 드론을 통한 내륙 타격일 수 있었습니다.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렸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모들이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정된 방어 자원을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항만을 지킬 것인가, 내륙을 지킬 것인가. 둘 다를 완벽하게 지킬 자원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투정보 공유 시스템 가동, 실시간 공동 지휘 화면을 모두에게 공유하라.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정보 공유와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방공은 항만 사수, 포병은 배후 두 진입로를 막는다. 파티마 대위. 네, 중령님. 적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파티마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수십 분 내입니다, 중령님. 1차 교전 시작합니다. 바다에서 불어온 가면을 쓴 위협이 파도가 푸자이라를 덮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0분. 그 시간 내에 가면 쓴 파도를 막아내지 못하면 이 도시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밤하늘 아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신께서 우리를 지키시길. 그들이 누구든 우리는 이 항구를 지킬 것이다. 상황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시간 19분 40초.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두 가지 위협이 동시에 표시되었습니다. 바다에서는 무인 공격 보트들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고 하늘에서는 드론대가 해안선을 넘어 내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북쪽 해안에서 15척, 남쪽에서 12척의 원격 조종 보트가 접근 중입니다. 하산이 보고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35노트, 8분 후 항만 방어선에 도달합니다. 유수프가 추가 보고를 했습니다. 드론은 약 30에서 40대로 추정됩니다. 낮은 고도로 비행 중이며 전자파 교란 신호도 감지됩니다. 우리 레이더를 혼란시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아부다비 국방부 상황실에 연락했습니다. 푸자이라 작전본부입니다. 다수의 무인 공격 보트와 드론 무리가 항만과 도심을 향해 접근 중입니다. 즉각적인 대응 권한을 요청합니다. 스크린에 아부다비 국방부 최고 사령관인 칼리드 장군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라시드 중령, 상황은 파악했다. 하지만 지금 공격자의 정체가 확인되지 않았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아직 직접 대응은 자제하고 경고 사격만 실시하라.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경고 사격으론 무인 장치들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미 공격 의도가 명확합니다. 10분 안에 항만과 도심이 위험에 처합니다. 중령,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발포하면 국제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정보국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한 도발일 수도 있다고 분석한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모니터를 통해 위협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우리 손발은 묶여 있었습니다. 김태훈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무슨 일입니까? 아부다비에서는 경고 사격만 하라고 한다. 확실한 공격자 정체 확인 전까지 직접 대응은 안 된다는 거지. 김소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레이더 분석으로는 이미 공격 패턴이 확실합니다. 특히 드론들은 분산 비행 중인데 이건 방어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파티마 대위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중령님, 드론들이 여러 경로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항만 정유시설을 향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도심 방향입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푸자이라 시내에 있는 병원, 학교, 주거단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공격이 성공한다면 남은 시간 15분 30초 카운트다운 시계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무인 보트 한 대가 민간 유조선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산이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작은 보트가 거대한 유조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경고 사격. 제가 명령했습니다. 해안방어 포대에서 경고 사격이 이루어졌지만 무인 보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유조선 근처에서 폭발했습니다. 다행히 선체 손상은 경미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보트들도 항만으로 계속 접근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부다비에 연락했습니다. 장군님, 첫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유조선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즉각적인 대응 권한이 필요합니다. 칼리드 장군은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정보국에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서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장군님,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현장 상황은 매우 위급합니다. 15분 내로 도심이 위험해집니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시드,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다. 상부의 완전한 승인 없이는.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상황실 시스템에 갑작스러운 전자파 간섭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통신장애입니다, 중령님. 통신 담당 부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아부다비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김소령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중령님, 우리 천무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전자파 방해 대응 기능이 있어 명령 체계가 아직 작동합니다. 파티마 대위도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천공투 시스템도 독립 모드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의 분산 패턴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모든 드론을 요격할 요격창이 사라집니다. 남은 시간 12분 45초.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상부의 명령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현장 지휘관으로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가? 제 책임 하에 있는 푸자이라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이때 유수프가 새로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중령님, 드론들의 비행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분산 공격 집중 타격 전술입니다. 흩어져서 방어망을 혼란시킨 후 특정 지점에 집중 공격하는 방식입니다. 목표물은? 제가 물었습니다. 항만의 주요 정유시설과 병원 근처입니다. 유수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그곳에는 수백 명의 환자와 의료진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든 부대, 전투 태세 돌입. 제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소령, 천무 시스템으로 드론 진입 경로에 탄막을 형성하라. 파티마 대위, 천공투로 이미 진입한 드론을 요격하라. 해안방어대는 모든 무인 보트를 무력화하라. 중령님, 아부다비의 승인 없이. 참모 중 하나가 망설였습니다. 통신이 두절됐다. 현장 지휘관으로서 나는 푸자이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결정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김소령은 잠깐 망설임도 없이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천무 시스템 1번 발사 준비. 파티마도 단호했습니다. 천공투 표적 지정 완료.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평화로운 밤이었지만 곧 전투의 소음이 퍼질 것입니다. 제 결정이 옳기를 바랐습니다. 남은 시간 10분 20초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갔습니다. 모든 부대 발사. 저의 명령과 함께 푸자이라의 밤하늘은 로켓과 미사일의 불빛으로 밝아졌습니다. 한-UAE 연합 방어망이 마침내 가동된 것입니다. 바다에서 다가오는 가면 쓴 파도를 막기 위한 우리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내려진 직후 저는 즉시 모바일 지휘소로 이동했습니다. 통신 두절 상황에서는 전방에서의 직접 지휘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유수프 상사, 드론 움직임을 계속 추적하라. 파티마 대위는 천공투 시스템으로 적어도 드론 대응을 유지한다. 나는 김소령과 함께 지상 방어선을 점검하러 간다. 강화 유리창 너머로 천무 로켓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소령의 포대가 드론 침투 경로에 첫 번째 탄막을 형성한 것입니다. 장갑차를 타고 전방 지휘소로 향하는 동안 저는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어떤가 소령? 우리의 첫 대응은? 김소령은 태블릿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초기 탄막이 약 60%의 드론을 저지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경로를 바꿔 우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샤말 바람이 강해지고 있어 발사 정확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샤말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강한 모래바람으로 우리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기상현상입니다. 최악의 타이밍이었습니다. 풍향과 풍속은 북동풍 시속 45km로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전자 간섭도 감지되었습니다. 적이 우리 유도 시스템을 교란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전방 지휘소에 도착하자 상황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지도상에는 두 개의 붉은 화살표가 내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쪽 해안에서 시작해 저유시설 방향으로, 다른 하나는 동쪽 해안에서 시민 거주 지역을 향해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9분 15초 시계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즉시 모든 부대 지휘관들과의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모두가 현장에서 모인 것이 아니라 일부는 통신으로 참여했습니다. 상황 보고부터 시작하겠다. 파티마 대위가 먼저 보고했습니다. 천공투 시스템으로 첫 요격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드론들이 더 낮은 고도로 비행 패턴을 변경했습니다. 지금의 고도에서는 천공 레이더가 일부 사각지대를 가집니다. 김소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천무 시스템은 첫 탄막 형성에 성공했으나 샤말 바람으로 인해 두 번째 발사의 정확도가 우려됩니다. 또한 전자 교란으로 일부 유도 시스템이 간섭받고 있습니다. 하산 경감은 해안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무인 보트 중 절반가량이 첫 방어선에서 저지되었습니다만 나머지는 항만으로 계속 접근 중입니다. 일부는 이미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유수프 상사의 보고가 가장 우려스러웠습니다. 드론 공격과 보트 접근이 분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 자원을 분산시킨 후 특정 지점에 집중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무인 보트와 드론은 모두 조종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누가 이 공격을 지휘하고 있을까? 방어선 후방에서 수상한 차량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내륙 감시를 담당하는 아흐메드 중위의 보고였습니다. 푸자이라 외곽 두 지점에서 소형 트럭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점 그림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테러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지휘관들, 지금부터 우리의 작전 계획을 조정하겠다. 저는 지도에 빨간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반응적 방어만 했다. 이제는 선제적 방어로 전환한다. 첫째, 드론과 보트는 단지 주의를 분산시키는 도구일 가능성이 높다. 진짜 위협은 이 차량들이다. 김소령이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중령님? 우리의 천무 시스템을 2개 축으로 나눈다. 첫 번째 축은 계속해서 드론 경로의 탄막을 형성한다. 두 번째 축은 이 차량 무리들을 목표로 한다. 파티마가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5인 공격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결박 전술을 사용할 것이다. 선두와 후미 차량만 정확히 타격해 전체 열을 멈추게 한다.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때 김소령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중령님, 천무 시스템에는 한국에서 개발된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샤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소령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설명해보게. 일반적인 발사 시스템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천무는 관성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시스템을 함께 사용합니다. 즉 GPS가 교란되더라도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람 영향을 실시간으로 계산해 자동 보정합니다. 얼마나 정확한가? 김소령의 눈이 빛났습니다. 3m 이내 오차 범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샤말 바람 속에서도. 이것은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우리는 적이 예상하지 못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 그렇다면 계획을 구체화하자. 저는 지도에 작전 계획을 그렸습니다. 파티마 대위, 천공투 시스템은 항만과 저유시설 방어에 집중한다. 남아있는 모든 드론과 무인 보트를 요격하라. 김소령, 천무 시스템은 2개의 작전을 동시에 수행한다. 1차 파도는 드론 경로의 탄막을 형성해 공중 위협을 저지한다. 2차 파도는 이 차량들을 결박하는 데 집중한다. 알겠습니다, 중령님. 김소령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전자교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그렇다. 유수프 상사 전자전 대응팀을 가동시켜라. 적의 교란 신호 발신지를 찾아내고 무력화하라. 네, 중령님. 유수프가 대답했습니다. 하산 경감은 모든 민간 선박과 시설에 완전 대피 명령을 내려라. 아흐메드 중위, 푸자이라 경찰과 협조해 시민 대피를 지원하라. 남은 시간 7분 20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김소령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중령님, 천무포대로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그래, 가보자. 우리는 장갑차를 타고 사막의 와디건천 뒤에 배치된 천무포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푸자이라의 주요 도로를 내려다보면서도 적의 감시에서는 벗어난 절묘한 위치였습니다. 포대에 도착하자 한국 기술의 정교함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은 사막의 모래 위에서도 위험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발사 차량들이 정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발사관에서는 정밀 유도 로켓들이 장전되고 있었습니다. 유압 시스템의 소리와 장전 소리가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천무 시스템의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소령이 자랑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슈트앤스쿠트입니다. 발사 후 40초 이내에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적의 역습을 피할 수 있습니다. 40초면 매우 빠른데? 네, 이것이 천무의 생존 비결입니다. 발사 후 머무르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전자전이 활발한 현대 전장에서는요. 김소령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이미 예비 발사 위치 3곳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발사 후 즉시 다음 위치로 이동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의 이런 전술적 정밀함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샤말 바람에 대한 보정은 이미 모든 발사 시스템에 실시간 기상 데이터가 입력됐습니다. 풍속, 풍향, 기압, 습도까지 모든 요소를 고려해 발사 각도가 자동 조정됩니다. 천무포대의 한 기술 장교가 다가와 보고했습니다. 소령님, 모든 발사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1차 파도용 70mm 다목적 로켓과 2차 파도용 정밀 유도탄 모두 장전 완료했습니다. 김소령은 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발사 코드를 입력하라. 남은 시간 5분 45초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통신 장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중령님, 아부다비와의 통신이 복구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본부와 연결했습니다. 칼리드 장군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라시드, 무슨 일이 있었나? 통신이 끊긴 후 우리는 위성 영상으로 발사를 확인했다. 승인 없이 발사했다고? 장군님, 상황이 급박했습니다. 드론과 무인 보트가 도심과 항만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현장 지휘관으로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알고 있네. 그리고 지금은 자네의 결정이 옳았다고 인정한다. 정보국에서 마침내 공격 배후를 확인했다.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에서 출발한 비국가 단체의 소행으로 보인다. 이제 완전한 방어 권한을 부여한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우리는 이미 반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푸자이라를 지켜내겠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가? 지금으로서는 우리 한국과 UAE 연합 전력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천무 시스템의 정확성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통화가 끝나고 저는 김소령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완전한 작전 권한을 받았다. 자네 천무 시스템이 오늘 푸자이라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네. 김소령은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중령님,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순한 자신감이 아닌 수백 시간의 훈련과 첨단 기술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4분 10초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모든 부대에 연락했습니다. 모든 부대, 최종 점검을 완료하라. 4분 후 2차 공격을 시작한다. 파티마 대위가 보고했습니다. 천궁2 준비 완료했습니다. 하상 경감도 응답했습니다. 해안방어대 준비 완료. 유수프 상사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전자전 대응팀, 적 교란 신호 위치 파악 중입니다. 현재 70% 진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흐메드 중위가 보고했습니다. 민간인 대피 진행 중입니다. 주요 시설은 이미 안전조치 완료했습니다. 김소령이 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천무포대, 발사 준비 완료. 저는 푸자이라 항구와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도시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곳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UAE의 용맹한 병사들이 함께하는 이 연합군이 가면 쓴 파도의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하늘의 빗장을 닫을 시간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발사 준비. 김소령이 천무 시스템의 통제 콘솔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발사 버튼 위에서 대기했습니다. 샤말 바람이 점점 더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모래 폭풍이 천무포대 주변을 휘감았지만 한국 기술의 정밀함은 바람조차 계산에 넣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3분. 사막의 밤하늘 아래 가면 쓴 파도와의 진정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김소령의 명령과 함께 천무 시스템의 첫 번째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밤하늘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70mm 다목적 로켓들이 정확한 각도로 하늘을 향해 솟아올랐습니다. 마치 불꽃놀이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목적은 치명적이었습니다. 표적 지시 드론이 목표 지점을 비추고 있습니다. 김소령의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드론 스웜 진입 경로 위에 가상의 문이 그려졌습니다. 저는 천무포대의 모니터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적 지시 드론은 마치 하늘의 손전등처럼 적 드론들이 이동할 경로를 정확히 비추고 있었고 우리의 로켓은 그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탄막 형성까지 5초. 김소령이 차분하게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4, 3, 2, 1. 정확히 계산된 시간과 고도에서 로켓들이 동시에 폭발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도심 외곽 상공에 보이지 않는 벽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파편들이 넓은 영역에 퍼져나가며 드론들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 된 것입니다. 효과 확인. 유수프 상사가 감시 시스템을 통해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드론 웨이브 17대 중 14대가 탄막에 걸려 추락했습니다. 이것은 기대 이상의 성과였습니다. 천무 시스템의 정확성이 입증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적들은 이미 다음 파도의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드론 웨이브가 접근 중입니다. 유수프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더 낮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막 아래로 지나갈 계획으로 보입니다. 김소령은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예상했던 대응입니다. 이제 파티마 대위의 차례입니다. 제 지시에 따라 상황실과의 연결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파티마 대위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천궁2 준비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중령님. 모든 발사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드론들이 탄막을 우회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좋아, 파티마. 자네에게 하늘을 맡기겠네. 탄막을 피해 낮게 비행하는 드론들이 천공투의 사정거리에 들어서자 파티마는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겟 확인. 모든 발사대 교차 분배 모드로 전환. 발사. 천공투 미사일들이 연속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각각 다른 표적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천공투 시스템의 특별한 점은 여러 발사대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중복 타격을 피하고 최대한 많은 표적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서는 미사일과 드론의 충돌로 인한 작은 불꽃들이 연이어 번쩍였습니다. 마치 유성우를 보는 듯 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방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천공투 초기 요격 결과 13대 타격 성공, 4대 누락, 파티마가 보고했습니다. 누락된 드론들을 추적 중입니다. 그들의 경로는? 제가 물었습니다. 도심이 아닌 북쪽 저유시설을 향하고 있습니다. 중령님. 저는 즉시 김소령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소령, 두 번째 발사 준비하라. 북쪽 저유시설 상공에 추가 탄막이 필요하다. 네, 중령님. 하지만 샤말 바람이 더 강해졌습니다. 풍속이 시속 60km를 넘어섰습니다. 자네 천무 시스템은 이런 바람도 계산할 수 있지 않나? 김소령은 자신감 있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관성항법과 지형참조 시스템으로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정치 갱신 중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기술의 힘이었습니다.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기의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정밀한 기술이 있다는 것. 남은 시간 8분 25초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김소령의 두 번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발사. 다시 한번 천무 로켓들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저유시설 상공을 향해 발사된 로켓들이 정확한 지점에서 폭발하며 두 번째 탄막을 형성했습니다. 누락된 드론들이 이 두 번째 탄막에 걸려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추락했습니다. 마지막 한 대가 저유시설 방향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유수프가 외쳤습니다. 파티마가 즉시 대응했습니다. 천공투 단일 표적 모드로 전환. 마지막 드론을 추적 중. 화면을 통해 우리는 마지막 드론과 천공투 미사일 간의 숨막히는 추적을 지켜보았습니다. 드론이 저유 탱크 바로 위에 도달하기 직전 천공투 미사일이 그것을 명중시켰습니다. 표적 제거 완료. 파티마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유수프가 전체 상황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공중 위협 1차 웨이브 제거 완료. 하지만 바다에서 추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산 경감이 해안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방파제 외곽에서 무인 보트 폭발이 있었습니다. 화재와 연막으로 시야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의 새로운 전술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연막을 일으켜 우리의 시야를 차단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 7분 10초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는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천무포대는 이동해야 하지 않나? 슈트앤스쿠트 원칙에 따르면.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령님. 지금 바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발사 후 40초 이내에 위치를 바꾸는 것이 철칙입니다. 정말로 천무 발사 차량들이 이미 발사관을 접고 다음 위치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불과 30초 만에 모든 발사 차량이 첫 번째 위치를 떠나 미리 준비된 두 번째 위치로 향했습니다. 천무포대 이동 완료. 3km 후방의 새 위치에서 재배치 중입니다. 김소령의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이때 푸자이라 상공에서 드론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적의 드론이 아니었습니다. 중령님, CNN 드론입니다. 유수프가 알렸습니다. 국제 언론이 우리의 방어 작전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잠시 후 상황실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가 푸자이라 상황을 속보로 전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새로운 위기 UAE, 한국연합군, 후티방군 공격자와 교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중입니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작전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중령님, 통신 장교가 급히 보고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대사들이 UAE 외교부에 연락해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제적 반향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작전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다에서 일어난 연막은 그들의 다음 움직임을 감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령님, 레이더에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수프의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안선에서 내륙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감지됩니다. 장갑 픽업과 소형 트럭으로 보입니다.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드론과 무인 보트는 단지 첫 번째 파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짜 위협은 지금 내륙으로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경로는? 제가 물었습니다. 두 개 축으로 나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쪽 도심을 향해, 다른 하나는 동쪽 산업지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의 진짜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드론과 보트 공격은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연막 속에서 그들의 주력 부대가 내륙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파티마 대위, 천공투로 계속해서 공중 방어를 유지하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김소령, 천무는 이제 2차 파도 작전을 실행할 시간이다. 김소령은 이미 새 위치에서 재정비를 마치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정밀 유도탄 장전 완료했습니다. 결박 작전 준비됐습니다. 저는 두 차량 무리의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민가와 저유소 근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차별 공격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소령, 정밀 타격으로 진행하라. 결박 작전 개시. 김소령은 신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중령님, 결박은 맨 앞과 맨 뒤 차량만 정확히 타격해 중간 차량들이 스스로 멈추게 하는 전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적 부대를 고착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술이군. 실행하라. 두 발의 정밀 유도탄으로 충분합니다. 각 차량 열의 선두와 후미를 정확히 타격하겠습니다. 김소령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북쪽 축 선두와 후미 좌표 확인. 발사. 첫 번째 정밀 유도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로켓은 푸자이라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정확히 북쪽 차량 열의 선두 차량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선두 차량이 정확히 타격되었습니다. 즉시 두 번째 발사가 이어졌습니다. 북쪽 축 후미 차량 타격. 두 번째 정밀 유도탄이 북쪽 차량 열의 마지막 차량을 명중시켰습니다. 이제 그 차량 열은 앞뒤가 모두 차단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북쪽 축 결박 성공. 차량들이 정지하기 시작합니다. 유수프가 확인했습니다. 김소령은 계속해서 동쪽 축을 향한 공격을 지시했습니다. 동쪽 축 선두와 후미 좌표 확인. 발사. 동일한 정밀 타격이 동쪽 차량 열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선두와 후미 차량이 정확히 타격되었고 중간에 있던 차량들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동쪽 축 결박도 성공. 유수프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두 차량 열 모두 고착 상태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방어 작전이었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이 최소한의 무력으로 적의 침투를 막아낸 것입니다. 중령님, 통신장교가 보고했습니다. CNN이 실시간으로 우리의 방어 작전을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드론 카메라가 천무 발사와 정밀 타격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화면을 통해 CNN 생방송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푸자이라에서는 UAE-한국연합군이 후티방군 공격자들의 침투를 막기 위한 놀라운 정밀 방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보여준 정확성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중동의 새로운 방위 협력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C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UAE와 한국의 이번 합동 방어 작전은 작은 국가들도 첨단 기술과 정밀한 전술로 더 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남은 시간 5분 15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우리의 방어 작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론 스웜은 대부분 격추되었고 침투하려던 차량들은 결박 작전으로 고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들이 이대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소령, 천무포대는 다시 이동해야 한다. 적들이 우리 위치를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중령님. 슈트앤스쿠트 원칙에 따라 즉시 이동하겠습니다. 천무포대가 세 번째 위치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유수프에게 상황 업데이트를 요청했습니다. 결박된 차량들에서 적들이 하차하고 있습니다. 유수프가 보고했습니다. 일부는 주변 지형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상된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포기하고 소규모 팀으로 나누어 침투를 계속하려 할 것입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할 시간이다. 제가 결정했습니다.
하차한 적들을 추적하고 체포하라. 아부다비에서도 추가 지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대의 아파치 공격 헬기가 20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군 고속정이 해안선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초기 대응이 성공적이었고 이제 추가 전력이 도착하면 푸자이라의 안전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김소령이 천무포대의 3번째 위치에서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이동 완료했습니다. 저희 위에 정찰 드론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적의 드론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적들이 천무포대의 위치를 찾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상공의 드론을 확인하라. 김소령의 부관이 쌍안경으로 하늘을 살폈습니다. 적의 정찰 드론이 맞습니다. 우리 위치를 촬영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티마 대위, 천공투로 그 드론을 요격할 수 있나? 네, 중령님. 하지만 현재 고도에서는 발사 신호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순간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소령, 천무포대는 즉시 다시 이동하라. 적에게 위치를 들키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네, 중령님. 모든 장비 철수 시작합니다. 40초 내로 완료하겠습니다. 천무포대는 다시 한번 놀라운 기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발사 차량과 지원 장비가 신속하게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빠르게 이동하여 적의 정찰 드론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김소령, 샤말 바람이 더 강해지고 있다. 이동에 지장은 없나? 걱정 마십시오, 중령님. 이런 모래바람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시야를 가려주어 적의 감시를 피하기 좋습니다. 그의 말처럼 천무포대는 강해진 모래바람 속에서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적의 정찰 드론은 비어있는 사막만 촬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남은 시간 4분 30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CNN의 생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에서는 UAE 한국연합군의 정밀 방어 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천무 시스템이 보여준 정확성과 기동성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발사 후 단 40초 만에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적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김소령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네 천무가 국제적인 스타가 됐군. 김소령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한국의 기술이 빛을 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중령님. 하지만 아직 작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첫 번째 공격 파도를 막아냈지만 적들은 아직 완전히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첫 번째 승리를 축하할 수 있었습니다. 천무와 천공투의 완벽한 협력으로 우리는 푸자이라의 하늘에 빗장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중령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유수프 상사의 보고를 듣고 저는 즉시 상황실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방향에서 새로운 위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에 대형 선박 2척이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소형 무인 보트와는 완전히 다른 규모입니다.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단지 시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이 진짜 위협이었습니다. 선박 식별 결과는? 제가 물었습니다. AIS는 꺼져 있습니다. 하지만 크기와 형태로 볼 때 중형 순시성급으로 추정됩니다. 무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게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소규모 무인 보트와 드론에서 이제는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갖춘 선박들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17분 30초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부다비 사령부와의 통신이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라시드, 상황을 파악했다. 2척의 불명 함정이 푸자이라 해안을 향해 접근 중이다. 우리 해군 함정들이 이미 출동했지만 도착하기까지 25분 이상 걸린다. 25분은 너무 늦습니다, 장군님. 그들은 15분 안에 항구에 도달할 것입니다. 알고 있네. 그래서 모든 권한을 자네에게 부여한다. 한국팀과 협력해 최선의 방어를 하게. 통신이 끊긴 후 저는 김소령을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4번째 위치에 천무포대를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바다에서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다. 중형 순시선으로 추정되는 2척의 함정이 접근 중이다. 천무 시스템으로 해상 표적도 타격할 수 있나?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표준 로켓으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보내온 해성투대함 미사일이 있습니다. 해성 미사일? 제가 물었습니다. 네, 중령님.
한국이 자체 개발한 정밀 유도 대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150km, 마하 0.85의 속도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합동 훈련을 위해 특별히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희소식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바다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빨리 준비할 수 있나? 10분 내로 발사 준비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 최후방 지원 차량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해성 미사일을 준비하라. 그 사이 우리는 다른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상황실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내륙에서 결박된 차량들에서 하차한 인원들이 이동 중입니다. 소규모 팀으로 나뉘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대부분은 도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산업시설 방향입니다. 장갑 픽업과 소형 트럭으로 이동 중입니다. 이제 적의 계획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해상에서의 공격과 내륙에서의 침투를 동시에 진행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 자원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마 대위, 천공투로 계속해서 공중 방어를 유지하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유수프 상사, 모든 감시 드론으로 내륙 침투자들을 추적하라. 김소령, 해성 미사일 준비와 함께 천무로 내륙 침투자들에 대한 추가 결박 작전도 준비해줘. 모든 부대가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15분 45초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접근하는 함정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상황실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두 함정 중 한 척에서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해안을 향한 공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항구나 도심을 향한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김소령, 해성 미사일 준비는 어떻게 됐나? 발사 준비 중입니다, 중령님. 5분만 더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5분이 없을 수도 있네. 적 함정의 미사일 발사까지 얼마나 남았지? 약 3분으로 추정됩니다. 유수프가 답했습니다.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적 함정의 미사일 발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해야 했습니다. 파티마, 천공투로 적 함정을 타격할 수는 없나? 거리가 너무 멉니다, 중령님. 천공투는 대공 미사일이라 해상 표적 타격은 어렵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무 시스템으로 적 함정 인근에 탄막을 형성하라. 직접 타격이 아닌 함정 주변에 폭발을 일으켜 미사일 발사를 방해하는 거다. 김소령은 이해하고 즉시 행동에 옮겼습니다. 네, 중령님. 70mm 다목적 로켓으로 함정 인근에 탄막을 형성하겠습니다. 천무 시스템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해상 표적을 향한 발사였습니다. 발사. 로켓들이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바다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정확한 계산으로 적 함정 바로 앞쪽 해상에 여러 발의 로켓이 떨어져 폭발했습니다. 효과 확인. 유수프가 외쳤습니다. 적 함정이 코스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을 벌었습니다. 남은 시간 13분 20초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이때 김소령이 중요한 보고를 했습니다. 중령님, 해성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두 표적의 정확한 좌표는? 김소령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 좌표 입력 완료. 두 번째 함정은 계속 이동 중이라 추적 모드로 설정했습니다. 발사 권한을 부여한다. 김소령. 김소령은 통신 장비를 통해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성2, 첫 번째 표적 발사. 해성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그것의 움직임은 천무 로켓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느리게, 더 낮게 비행하며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설계된 정밀 유도 미사일이었습니다. 미사일 정상 비행 중 김소령의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표적까지 45초. 우리는 모두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보았습니다. 해성 미사일이 첫 번째 함정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30초, 20초, 10초. 화면 속에서 갑작스러운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해성 미사일이 첫 번째 함정을 명중시킨 것입니다. 직접 타격 확인. 유수프가 외쳤습니다. 첫 번째 함정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함정이 아직 위협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 발사. 또 다른 해성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이미 첫 번째 함정의 피격을 확인하고 급격한 회피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표적이 회피 기동 중입니다. 김소령의 부관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미사일이 추적 모드로 전환합니다. 해성2 미사일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고급 추적 시스템이었습니다. 표적이 회피 기동을 하더라도 미사일이 그 움직임을 따라 경로를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30초, 20초. 두 번째 함정은 격렬하게 회피 기동을 계속했습니다. 연막을 분사하고 전자 교란 장비도 가동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사일이 교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김소령의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김소령은 침착하게 응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해성2는 다중 센서 융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의 센서가 교란되더라도 다른 센서들이 표적을 계속 추적합니다. 정말로 해성 미사일은 교란을 뚫고 계속해서 두 번째 함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10초, 5초. 그리고 두 번째 불빛이 바다 위에서 번쩍였습니다. 두 번째 함정도 명중되었습니다. 직접 타격 확인. 두 번째 함정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남은 시간 11분 5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다에서의 위협은 무력화되었지만 내륙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결박된 차량에서 하차한 침투자들이 여전히 푸자이라 도심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유수프가 보고했습니다. 첫 번째 함정에서 무전이 감지됐습니다. 암호화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들어볼 수 있나? 유수프는 무전 내용을 스피커로 연결했습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상치 못했다.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 너무 정확하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적의 당황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륙팀은 계속 진행하라. 목표물에 도달해야 한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내륙 침투자들이 여전히 특정 목표물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수프, 그들이 말하는 목표물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나? 유수프는 귀를 기울였지만 무전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의 통신은 없습니다, 중령님. 저는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바다에서의 위협은 제거했지만 내륙에서는 여전히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내륙 침투자들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김소령, 천무 시스템으로 내륙 침투자들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나? 네, 중령님.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민간인 거주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정밀 타격이 필요하지만 민가와 저유소 인접 지역이라 ROE 교전 수칙에 제약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딜레마였습니다. 우리는 적을 저지해야 하지만 민간인 피해는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성공한 결박 전술을 다시 사용하자. 이번에는 더 정밀하게. 김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밀 유도탄 두 발로 충분합니다.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한 점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행하라. 하지만 민간인 피해가 절대 없어야 한다. 김소령은 천무포대에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밀 유도탄이 장전되고 표적 좌표가 입력되었습니다. 발사. 두 발의 정밀 유도탄이 차례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침투자들의 이동 경로상 전략적 지점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두 발의 미사일이 정확히 의도한 지점을 타격했습니다. 타격 효과 확인, 유수프가 보고했습니다. 침투자들의 이동 경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정밀 타격의 결과로 침투자들은 좁은 지역에 고립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특수부대를 투입하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고립된 침투자들을 체포하라. 아부다비에서 출발한 아파치 헬기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립된 침투자들 위에 서서 추가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남은 시간 9분 30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CNN은 계속해서 상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에서는 UAE 한국연합군이 해상과 내륙에서의 복합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놀라운 방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해성 미사일이 보여준 정확성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작전은 중동 방위 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BBC도 비슷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UAE와 한국의 이번 합동 방어 작전은 중동 지역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국가들도 첨단 기술과 정밀한 전술로 더 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입니다. 저는 김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자네의 천무 시스템과 해성 미사일이 오늘 푸자이라를 구했네, 김소령. 김소령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모두의 공동 노력입니다. 중령님. 우리 한국군의 기술과 UAE 군의 용기가 함께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합작전의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도를 막아냈지만 적들이 이대로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무전에서 들었던 계획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수프, 감시를 계속 유지하라. 모든 방향에서의 이상 징후를 주시하라. 네, 중령님. 바다에서의 위협은 제거했고 내륙 침투자들도 고립시켰습니다. 하지만 왜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공의 정찰 드론이 계속해서 긴 그림자를 푸자이라 전역에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의 눈처럼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8분 15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고 푸자이라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지금 전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교가 태블릿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CNN, BBC, 알자지라, NHK 등 여러 국제 언론의 생중계 화면이 동시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푸자이라에서 벌어진 우리의 방어 작전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7분 40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방금 성공적으로 막아낸 공격에 대한 안도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로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CNN의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에서 진행된 UAE 한국연합군의 방어작전은 현대 군사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천무 로켓 시스템과 해성, 미사일이 보여준 정확성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BBC는 보다 분석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푸자이라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방어 작전이 아닌 중소국가들이 첨단 기술과 정밀한 전략으로 비대칭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UAE의 결단력 있는 지휘와 한국의 정밀, 무기 시스템의 결합은 미래 군사 협력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NHK의 중동 특파원도 현장에서 보도 중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중심인 이 지역의 안정이 흔들린다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부다비에서 긴급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칼리드 장군이었습니다. 라시드, 상황은 통제되고 있나? 네, 장군님. 해상과 공중 위협은 모두 제거했고 내륙 침투자들도 고립시켜 특수부대가 체포 중입니다. 잘했네. 하지만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다. 이 사건이 국제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외교부에 각국 대사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특히 공격 배후에 대한 질문이 많아. 아직 정확한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것이 문제야. 확인되지 않은 공격자에 대해 우리가 무력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일부 국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어. 하지만 걱정 말게. 우리 정부는 자네의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민간인과 주요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방어 행위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네. 대화가 끝난 후 저는 김소령을 찾았습니다. 그는 천무포대의 다음 위치를 선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이번 사건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네. 자네 한국 본부에서는 어떤 반응인가? 김소령은 잠시 통신 장비를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이번 작전의 성공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특히 천무와 해성의 실전 성능이 입증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인 반응입니다. 남은 시간 6분 55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수프 상사가 긴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금융시장에 큰 변동이 생겼습니다. 금융시장이라고? 유수프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증시와 원유 선물 시장의 실시간 변동 그래프였습니다. 푸자이라 공격 소식이 전해진 직후 원유 가격이 배럴당 5달러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방어작전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과 UAE 방산 관련 주식들이 모두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군사작전이 실시간으로 세계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룸버그 TV에서는 금융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UAE와 한국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시장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업들과 UAE의 국영 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CNN 비즈니스 채널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푸자이라에서의 사건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산 기술이 실전에서 검증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김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의 천모와 혜성이 한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모양이군. 김소령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희 장비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푸자이라의 시민들과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정확성만큼이나 한국 군인들의 직업 정신도 존경할 만했습니다. 남은 시간 6분 20초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상황실로 돌아오니 국제 반응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UAE와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외교부도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소규모 국가들도 첨단 기술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국인 UAE와 한국의 방어 작전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양 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은 이번 사건을 자국 안보에 참고할 만한 사례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통신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언론도 이번 사건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RT는 중동에서의 새로운 군사 역학 관계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을 내보내고 있었고, 중국 CCTV는 호르무즈 해협이 안보 상황 변화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푸자이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제 그것이 국제 정세와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자네의 결단력 있는 지휘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네. 뒤돌아보니 칼리드 장군이 상황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군님, 이렇게 직접 오셨습니까? 물론이지. 이런 중요한 상황에 지휘관이 현장에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아부다비 지휘부에서도 상황이 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네. 장군은 상황판을 살펴보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어.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받고 계시지. 그리고 한국 정부와도 긴급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과도요? 그래. 이번 사건은 양국 간 방위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거야.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우리의 전략적 지휘가 만나 이런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네. 남은 시간 5분 40초 카운트다운이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유수프 상사가 갑작스레 경보를 울렸습니다. 중령님, 호르무즈 해협 방향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모두 즉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다수의 새로운 물체들이 해상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종류의 물체인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크고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로 볼 때 중형 함정으로 추정됩니다. 칼리드 장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3차 파도인가? 유수프가 계속해서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추가 정보입니다. 해상 접근과 함께 결박된 차량 인근에서 남은 침투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드론대가 남쪽에서 접근 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려하던 시나리오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파도는 단지 시험에 불과했고 이제 진짜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급히 아부다비와 통신을 시작했습니다. 본부, 여기는 푸자이라. 3차 공격 조짐이 보인다. 모든 가용 전력을 푸자이라로 즉시 재배치하라. 김소령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중령님, 천모와 혜성의 추가 발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탄약은 제한적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질문했습니다. 얼마나 남았나? 천모 로켓은 2차례 더 탄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해성 미사일은 3발 남았습니다. 자원은 제한적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푸자이라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김소령, 새로운 접근 경로에 탄막을 준비하라. 이번엔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김소령은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중령님.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드 장군도 명령을 이어갔습니다. 파티마 대위, 청공투로 남은 모든 드론을 요격하라. 우리 해군 함정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해상 위협을 지연시켜야 한다. 파티마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장군님. 청공투 모든 발사대 준비 완료했습니다. 남은 시간 4분 50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푸자이라의 긴박한 상황을 계속해서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CNN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도했습니다. 푸자이라에서 새로운 위협이 감지되었습니다. UAE 한국연합군이 이미 2차례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했지만 이제 3차 공격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는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BBC 특파원은 현장에서 보도 중이었습니다. 푸자이라의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로켓과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천무 시스템이 보여주는 정확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 작은 에미리트 항구 도시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전 세계 에너지 안보와 군사, 동맹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NHK도 특별방송을 통해 상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에서의 상황은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기술이 실전에서 입증되면서 영내 안보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 금융시장의 반응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관련 주식들은 평균 15% 이상 상승했고 UAE의 국영 에너지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글로벌 원유 가격은 푸자이라 상황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런 공격을 벌이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나? 칼리드 장군이 물었습니다. 유수프가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과 패턴으로 볼 때 호르무즈 해협 건너편의 후티 반군이 가장 의심됩니다. 그들은 일부 국가의 암묵적 지원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는 아직 결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함정에서 포착된 무전 내용과 사용된 전술이 그들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칼리드 장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푸자이라를 지켜야 한다. 누가 공격하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선 안 돼. 남은 시간 4분 20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새로운 국제 반응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인도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은 우리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고위 대표는 국제해상, 교통로의 안전은 글로벌 경제에 필수적이라며 UAE의 방어권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들의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부분은 UAE의 방어 행위를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국가들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격 배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력 사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푸자이라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나중에 고려할 문제였습니다. 유수프, 새로운 위협들의 정확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라. 제가 명령했습니다. 김소령, 천무와 해성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아보게. 모든 부대가 다시 한번 전투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2차례의 공격을 막아냈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푸자이라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정찰 드론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는 적의 눈과 같았습니다. 남은 시간 3분 55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고 푸자이라의 운명을 건 싸움은 이제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상황이 급변합니다. 유수프 상사의 긴급 보고가 상황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적색 경보를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규모의 위협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보고하라. 레이더의 대형 함정 4척이 동시에 포착됐습니다. 이전 함정들보다 2배 이상 크기가 크고 대함 미사일 발사 흔적이 감지됩니다. 또한 고고도에서 접근하는 공중 위협도 있습니다. 이전의 소형 드론과는 달리 이번엔 무장형 드론으로 추정됩니다. 칼리드 장군이 즉시 아부다비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본부 3차 공격이 시작됐다.
이번엔 규모와 화력이 완전히 다르다. 남은 시간 3분 30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김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자원은 얼마나 되지? 천무 로켓은 2번의 탄막 형성이 가능하고 해성 미사일은 3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새로운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방어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반격해야 한다. 모두의 시선이 장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 제가 물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너머에 있는 그들의 기지를 직접 타격해야 한다. 공격의 근원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새로운 파도가 밀려올 것이다. 이것은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순수하게 방어적인 태세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그러려면 우리의 공중 전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조치했네. 칼리드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F-16과 KF-21이 출격 준비 중이야. 15분 내로 도착할 거네. 김소령의 눈이 커졌습니다. KF-21도 배치되었습니까? 칼리드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국 UAE 방위협력의 일환으로 지난주에 4대의 KF-21이 시험 배치되었지. 우리 최고의 조종사들이 한국에서 특별훈련을 받고 돌아온 참이야. 이번이 그 능력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가 되겠군. KF-21 보람에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로 이번이 중동에서의 첫 실전 작전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대의 대형 함정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유수프가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선 기존 전력으로 최대한 저지하자. 김소령, 해성 미사일로 접근하는 함정들을 타격하라. 파티마 대위, 천공투로 계속해서 공중 위협을 막아라. 네, 중령님. 모두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남은 시간 3분 10초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김소령이 해성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성 1번, 2번 발사. 2발의 해성 미사일이 차례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접근하는 적 함정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적 함정들은 강력한 대공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레이더 교란 장비도 작동 중이었습니다. 미사일이 교란에 영향받고 있습니다. 김소령의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표적 조준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술의 정교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첫 번째 미사일이 교란을 뚫고 첫 번째 함정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은 두 번째 함정을 향해 날아갔지만 강화된 대공 방어에 막혔습니다. 1번 함정 타격 성공, 2번 함정은 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유수프가 보고했습니다. 3번, 4번 함정이 계속 접근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입니다. 이것은 위기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성 미사일이 한 발만 남아있고 적 함정은 아직 2척이 무사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미 대함 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통신 장비를 통해 긴급 명령을 내렸습니다. 알다프라 기지, 즉시 전투기 출격을 승인한다. 모든 전투기 최대 속도로 푸자이라로 향하라. 김소령이 제안했습니다. 중령님, 천무로 마지막 해성 미사일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천무 로켓으로 적 함정 주변의 탄막을 형성해 시야를 차단하고 그 혼란 속에서 해성을 발사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이다. 실행하라. 천무 시스템이 다시 한번 가동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바다를 향한 발사였습니다. 로켓들이 적 함정 주변 해상에 떨어져 거대한 물기둥과 연막을 일으켰습니다. 해성 3번 발사. 마지막 해성 미사일이 연막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적 함정은 갑작스러운 시야 차단으로 인해 미사일을 제때 감지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세 번째 함정도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3번 함정 타격 성공. 유수프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남은 한 척의 함정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감지. 푸자이라 항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파티마, 천공으로 요격할 수는 없나? 제가 긴급히 물었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중령님. 하지만 이것은 대함 미사일로 요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티마 대위는 천공투 시스템을 급히 조정했습니다. 본래 대공 미사일인 천공으로 해상 발사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발사. 천공투 미사일이 하늘로 솟아올랐다가 적 미사일의 예상 경로를 향해 급강하였습니다.
숨막히는 순간 두 미사일이 공중에서 만났고 커다란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요격 성공! 파티마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더 많은 적 미사일이 발사되기 시작했습니다. 4번 함정에서 연속 발사. 4발의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천공2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의 연속 요격이 어려웠습니다. 우리의 자원은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남은 시간 2분 40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을 바꾸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중 지원 도착. 알다프라에서 전투기들이 접근 중입니다. 상공에서 전투기 엔진 소리가 들렸고 곧 통신이 잡혔습니다. 푸자이라 작전본부 여기는 매 편대장 F-16 사대와 KF-21 사대 총 8대의 전투기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알려주십시오. 칼리드 장군이 직접 응답했습니다. 매 편대장 적 함정 한 척이 푸자이라를 향해 다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즉시 요격하라. 알겠습니다, 장군님. 요격 개시합니다. F-16과 KF-21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르며 급강하했습니다. 그들은 적 미사일을 향해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했고 모든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모든 적 미사일 요격 완료. 매 편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이제 남은 적 함정을 타격하겠습니다. F-16 두 대가 남은 적 함정을 향해 급강하더니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커다란 폭발과 함께 마지막 적 함정도 무력화되었습니다. 모든 해상 위협 제거 완료. 매 편대장이 보고했습니다. 상황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칼리드 장군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이번 공격의 근원지를 찾아 타격해야 한다. 장군은 매 편대장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매 편대장, 이제 호르무즈 해협 너머의 적 기지를 타격할 것이다. 정찰 데이터를 전송하겠다. 받았습니다, 장군님. 그러나 국제법상 월경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칼리드 장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자위권 행사다. 그들은 우리 영토를 공격했고 우리는 그 근원지를 제거할 권리가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저는 김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중령님, 우리 한국군은 이런 상황에서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해한다. 지금 바로 서울과 연락해보게. 김소령은 즉시 한국 국방부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울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장비에 대한 작전 지원이 허가되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제 반격의 시간이다. 남은 시간 2분 15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매 편대장이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F-16이대는 계속해서 푸자이라 상공을 방어합니다. 나머지 F-16이대와 KF-21사대는 저와 함께 적 기지 타격에 나섭니다. 편대가 재편성되고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적 기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상황실 화면에는 전투기들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CNN이 우리의 반격을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CNN 화면에서는 앵커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UAE 한국연합군이 이제 수세적 방어에서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했습니다. F-16과 KF-21 전투기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건너 공격자의 기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도입한 KF-21 보라매가 UAE 조종사에 의해 중동에서 첫 실전 임무를 수행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BBC도 특별방송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군사역학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UAE와 한국의 연합군이 단순 방어를 넘어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했습니다. 이는 지역 안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 기지 접근 중 매 편대장이 보고했습니다. 레이더에 다수의 시설과 선박이 포착됩니다. 이곳이 공격의 근원지로 보입니다. 전투기들이 적 기지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KF-21의 첨단 정찰 시스템이 기지의 자세한 모습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플랫폼, 무기 저장고, 지휘 시설이 확인됩니다. KF-21 편대를 이끄는 아흐메드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정밀 타격 준비 완료. 칼리드 장군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공격을 승인한다. 민간 시설은 피하고 군사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라. 공격 개시합니다. F-16과 KF-21 전투기들이 정밀 유도 무기를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폭탄과 미사일은 정확히 지정된 군사 시설만을 타격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적 기지의 핵심 시설들이 차례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1차 타격 완료. 매 편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효과 확인 중. 발사 플랫폼과 무기 저장고 파괴 확인. 그러나 일부 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차 타격을 실행하라. 칼리드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모든 위협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아흐메드 소령이 추가 제안을 했습니다. 장군님, 우리 KF-21은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지하 시설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승인한다. 실행하라. KF-21 전투기들이 타우러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지하 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사일들이 지상에 충돌한 후 지하로 파고들어가 폭발하면서 숨겨진 시설들까지 파괴했습니다. 2차 타격 완료. 아흐메드 소령이 보고했습니다. 지하 시설 파괴 확인됩니다. 남은 시간 1분 35초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전투기들이 임무를 완료하고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공격의 근원지는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푸자이라 작전본부 여기는 매 편대장. 모든 목표물 타격 완료. 귀환 중입니다. 칼리드 장군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매 편대장. 안전하게 귀환하게. 상황실에는 안도와 승리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격을 방어한 것을 넘어 공격의 근원지까지 제거한 것입니다. CNN이 우리의 반격 작전을 실시간으로 중계했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모두 UAE-한국연합군의 전격적인 반격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UAE 조종사들이 운용하는 KF-21의 중동 첫 실전 성공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국지적 충돌을 넘어 중동의 군사적 역학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BBC 군사 전문가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이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은 국제방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유수프 상사가 레이더 화면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중령님, 모든 위협 징후가 사라졌습니다. 해상, 공중, 내륙 모두 정상입니다. 정찰 드론으로 최종 확인하라. 제가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유수프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확인 완료. 더 이상의 위협 징후 없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시드, 자네가 초기에 내린 결단이 오늘 푸자이라를 구했네. 자네의 판단력과 용기에 감사한다. 장군님, 이것은 모두의 공동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한국팀의 첨단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는 김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와 그의 팀은 이미 천무 시스템의 안전한 회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소령, 자네의 천무와 해성이 오늘 푸자이라의 영웅이네. 김소령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역할을 다했을 뿐입니다. 중령님. UAE와 한국의 진정한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의 성공이 아닌 두 나라 간의 깊은 신뢰와 협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1분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습니다. 푸자이라 상공에는 이제 F-16과 KF-21 전투기들이 방어 초계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우리의 방어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대통령도 성공적인 합동작전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UAE의 자위권 행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들은 푸자이라의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잠시 출렁였던 원유 가격이 다시 안정을 찾았고 한국과 UAE의 방산 관련 주식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방어만 할 수는 없었다. 칼리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때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가 되기도 하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푸자이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계선에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협의 근원지를 제거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중령님, 김소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우리 천무포대는 모두 안전하게 회수되었습니다. 그리고 항공작전센터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적 기지는 완전히 무력화되었고 더 이상의 위협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남은 시간 30초 카운트다운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의 밤하늘에는
이제 평화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들의 엔진 소리만이 가끔 들릴 뿐 더 이상의 폭발이나 경보음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면 쓴 파도를 막아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우리는 푸자이라를 지켜냈다. 칼리드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지. UAE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자이라의 밤은 여전히 별빛으로 가득했고 항구의 불빛들은 평화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20분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면 쓴 파도를 막아내고 그 근원지까지 제거한 것입니다. 남은 시간 15초 카운트다운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CNN의 마지막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푸자이라에서의 위기는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UAE 한국연합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은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방어에서 공격으로의 전략적 전환은 미래 분쟁 대응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시간 5초 거의 끝이었습니다. 라시드 중령, 김소령, 칼리드 장군이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들은 역사를 만들었네. 가면 쓴 파도와의 20분 전쟁에서 우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 남은 시간 0초 카운트다운이 끝났습니다. 20분의 위기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푸자이라는 안전했고 UAE 한국연합군은 새로운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호르무즈 해협이 안보 지형은 오늘 이후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공격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중령님. 모든 센서와 감시 시스템에서 더 이상의 위협 징후가 없습니다. 유수프 상사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분의 사투는 이제 끝났습니다. 푸자이라는 안전했고 가면 쓴 파도의 공격은 막아냈습니다. 상태 보고 저는 모든 부대에 명령했습니다. 파티마 대위가 먼저 보고했습니다. 천공투 시스템은 모든 공중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했습니다. 시스템 가동률 87%, 미사일 잔량 30%입니다. 김소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천무포대는 모든 장비가 안전하게 회수되었습니다. 로켓 잔량은 15%지만 필요시 즉시 재배치 가능합니다. 하산 경감도 보고를 추가했습니다. 항만 상황은 정상화 중입니다. 피해를 입은 시설은 최소한이며 민간 선박들도 점차 정상 운항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편대의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매 편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너머의 적 기지 무력화 확인했습니다. F-16과 KF-21은 계속해서 방어 초계 비행 중입니다. 모든 보고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격을 막아낸 것이 아니라 적의 근원지까지 제거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칼리드 장군이 상황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모든 대원들, 오늘 당신들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푸자이라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UAE의 새로운 군사 독트린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수동적으로 방어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위협이 근원지까지 찾아가 제거할 것입니다. 장군의 말에 모두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결단력 있는 지휘가 없었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화상 연결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 장교가 보고했습니다. 곧 대형 스크린에 UAE 대통령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엄숙하면서도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칼리드 장군, 라시드 중령, 그리고 모든 UAE 한국연합군 대원들에게 국가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푸자이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지켰습니다. 특히 라시드 중령의 초기 결단과 한국팀의 첨단 기술이 결합한 완벽한 협력은 미래 우리 국방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국 정부와 군에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의 방위협력은 오늘 그 진정한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양국 간의 더 깊은 협력을 위해 저는 오늘 공식적으로 추가 방위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김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와 그의 팀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은 진정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모든 대원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신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대통령과의 통화가 끝난 후 상황실에는 잠시 경건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오늘의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침묵을 깼습니다.
이제 국제 언론들의 간략한 브리핑을 할 것이다. 라시드, 김소령, 자네들도 함께하게. 카운트다운은 이제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위기의 20분을 넘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상황실 밖으로 나가자 국제 언론의 취재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NHK 그리고 한국의 KBS와 SBS까지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간략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푸자이라는 후티 반군 세력의 조직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공격은 드론, 무인 보트, 함정, 그리고 지상 침투자들을 포함한 다중적 위협이었습니다. UAE 한국연합군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이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천무 로켓 시스템과 해성 미사일, 그리고 양국 협력으로 도입된 KF-21 전투기가 보여준 정확성과 효율성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방어에 그치지 않고 위협이 근원지까지 찾아가 제거함으로써 향후 추가 공격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UAE는 자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공격의 배후는 누구입니까? 칼리드 장군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배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 차원의 공격이 아닌 비국가 단체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한국 무기 시스템의 성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천무 시스템과 해성 미사일은 오늘 실전에서 그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특히 샤말 바람과 같은 열악한 조건에서도 정확성을 유지한 점, 그리고 전자 교란에도 강한 내성을 보인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는 이런 첨단 기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김소령에게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으로서 오늘의 작전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소령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UAE 지휘부의 결단력 있는 지휘와 우리 한국 장비의 정확성이 잘 조화를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라시드 중령님의 과감한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상황은 매우 달라졌을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푸자이라 항구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김소령과 함께 항구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20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중령님, 전 세계가 우리의 작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소령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이 모두 푸자이라의 사건을 톱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미국 파크스 누즈 UAE, 한국연합군, 중동의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제시하다. 영국 더 타임즈 작은 국가의 큰 승리 UAE, 첨단 기술로 압도적인 위협에 맞서다. 일본 아사히 신문 한국 방산 기술의 실전 검증, 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예고. 프랑스 르몽드지 호르무즈 해협이 새로운 균형 UAE의 공세적 방위 전략이 지역 역학을 바꾸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언론들의 열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중동 실전 성공, 세계 방산 시장 지형 바꾼다. 천무해성 KF-21 삼총사 중동 사막에서 위력 입증. 한국의 기술, 중동의 안보 지키다. 김소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난리가 났군요. 방위산업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항구에 도착하자 현장에서는 이미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피해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고 대부분의 시설은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방어가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중령님! 멀리서 하상 경감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항만 관제소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관제소의 대형 화면에는 이제 정상적인 선박 이동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는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민간 선박들이 정상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하산이 보고했습니다. 국제 해운사들도 푸자이라 경유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방어 능력을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경제적 승리이기도 했습니다. 푸자이라 항구는 UAE 경제의 중요한 축이었고 그 안전성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구를 살펴보고 있을 때 상공에서 전투기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려다보니 F-16과 KF-21이 푸자이라 상공을 정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이 지역의 안보가 여전히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김소령이 무전을 받았습니다. KF-21 편대가 푸자이라 상공에 도착했습니다. 환영 비행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승인했습니다. 허가한다. 푸자이라 시민들에게 안전을 알리는 좋은 방법이겠군. 곧 KF-21사대가 도시 상공에서 완벽한 편대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구름 사이로 우아하게 기동하며 때로는 초저공으로 항구 위를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항구에 모인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중령님, 서울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김소령이 통신기를 건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UAE에서의 성공적인 합동작전을 축하합니다. 양국의 군사 협력이 실전에서 그 가치를 증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더 깊은 협력을 기대합니다. 모든 한국군 장병들에게 귀국 시 국가적 환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하하네, 김소령.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와 자네의 팀은 오늘 영웅이 되었어. 김소령은 겸손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입니다, 중령님. UAE와 한국의 진정한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저녁이 되자 푸자이라 시내에는 자연스럽게 축하 분위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UAE와 한국 국기를 흔들며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일부 음식점에서는 한국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는 공식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UAE 한국 방위협력 강화 선언식이 내일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으로부터 이제 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김소령과 함께 푸자이라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밤바다는 평온했고 별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이 바다는 전쟁터였지만 이제는 평화가 돌아온 것입니다. 알다프라 기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소령이 말했습니다. 천무포대와 모든 장비는 안전하게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우리 팀원들도 모두 무사합니다. 다행이군.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날이 되었네.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령님. 처음 푸자이라에 배치됐을 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비와 훈련이 실전에서 빛을 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네의 천무 시스템이 보여준 정확성은 놀라웠네. 특히 샤말 바람 속에서도 그 정확도를 유지한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어. 김소령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 기술로 그 한계를 극복하려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UAE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크지 않은 나라이지만 기술과 전략으로 더 큰 위협에 맞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중요한 교훈을 얻었네. 제가 말했습니다. 작은 국가도 첨단 기술과 정확한 전략으로 더 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김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중령님. 오늘의 성공은 어느 한 국가의 승리가 아닙니다. 한국과 UAE가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밤하늘에는 여전히 KF-21과 F-16이 교대로 초계 비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엔진 소리는 이제 위협이 아닌 안전을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니 어선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노인 선장이 우리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신께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었군요. 우리도 그에게 손을 흔들어 응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운 진정한 이유였습니다. 푸자이라의 평범한 시민들, 그들의 일상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여전히 푸자이라의 상황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CNN은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의 새로운 방위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심층 분석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CNN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푸자이라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방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동 안보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첨단 무기 시스템과 UAE의 결단력 있는 지휘가 결합해 만들어낸 시너지입니다. 이는 미래의 지역 동맹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김소령에게 물었습니다. 자네의 천무와 해성 그리고 우리 조종사들이 운용하는 KF-21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군. 한국에서의 반응은 어떤가? 김소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방산 주식이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방산이라는 해시태그가 소셜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UAE 조종사들이 KF-21을 성공적으로 운용한 점이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해변 끝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어두운 수평선 너머에는 이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비와 인원이 모여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이 아니라 준비였다네, 김소령. 우리는 이런 날을 위해 수개월간 훈련해왔어.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수십 년간 이런 장비를 개발해왔고, 운이 아니라 준비 그리고 헌신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네. 김소령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대통령 궁에서 특별 수여식이 열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작전에 참여한 모든 지휘관들이 참석해 국가 최고 훈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하하네, 김소령. 제가 말했습니다. 자네와 자네의 팀은 우리 국가의 최고 영예를 받게 될 거야. 김소령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중령님.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전방에서 직접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한 우리 대원들입니다.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언제나 현장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상황실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거리에 모인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UAE와 한국 국기를 흔들며 감사합니다. 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김소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군인인 이유입니다. 이런 순간을 위해서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모든 훈련, 모든 준비, 모든 희생은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그들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었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하자 모든 스크린은 이제 정상 상태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경보나 경고음은 없었습니다. 푸자이라는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 칼리드 장군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라시드, 김소령,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네. 이제 잠시 쉬어도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동의 안보 환경은 오늘 이후 영원히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소령,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할 계획인가? 김소령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정리해 우리 시스템을 더욱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싶습니다. UAE와의 협력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언제든 환영하네. 자네와 같은 동료가 있어 영광이었어. 우리는 서로를 향해 경례를 교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가면 쓴 파도에 맞서 푸자이라의 평화를 지켜낸 것입니다. 상황실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낸 메시지는 명확하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